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 TV의 한돈 대표입니다. 우리 금요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세가 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결정적인 이유는 테슬라의 주가 급락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원 민족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미 예상된 수준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칠레에서 리튬 개발에 대해서 어, 국유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파급 효과가 과연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리튬 관련 종목들이 워낙 많이 급등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리튬을 강산 개발 쪽에 투자한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급등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수산화 리튬 가공이라던가 이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급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튬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탄산 리튬, 그다음에 이제 수산화 리튬. 예. 근데 탄산 리튬은 우리가 약간 보통 이제 약간 좀 어, 작은 소형 배터리에 쓰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산 리튬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삼원계, 즉 NCM이라든가 NCA 방향에서는 순환 리튬을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진출한 업체들이 많이 급등한 것이지 광산 개발로 급등한 종목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더라. 이렇게 해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리튬 가격이 최근에 많이 폭락을 했어요.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호재가 될지 또 나중에는 악재가 될지 뭐 리튬뿐만이 아니라 니켈이라든가 이 가격들이 그 작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석유화 관련된 기업들 있죠. 나프타. 그럼 이 석유화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참 급등할 때는 재고가 있습니다. 어, 이 재고가 이제 원재료를 쌓아놓죠. 음. 근데 이 고가에 쌓아놨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고가에 많이 재고를 쌓아놨는데 그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품 단가가 이제 올려놓고 향후에 이제 떨어지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저가에 하게 되면은 또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고가에 사놓은 이 재고 자산이 많다라면 이거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코프로라든가 LNF 이런 양극재 업체들은 이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의 1분기 영업이익이 1,700억 정도 나왔어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 한 9천억에서 1조 정도가 추산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향후 음, 향후 2, 3년 내에 지금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합쳤을 때 합쳐야죠. 에코프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에코프로는 어차피 뭐 지주사니까요. 모회사 합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현재 26조 정도 에코프로 BM이 26조 에코프로가 총 15조 그러니까 뭐 한 45조에서 한 50조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자, 그러면 향후 2, 3년 내에 영업이익을 2조 정도 달성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현재 주가가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성장주에 보통 이제 펄하는 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장주에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경우는 펄은 뭐 40배, 50배 줍니다. 근데 그거는 향후 2, 3년 뒤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선반영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보면 KMW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과거에 이제 여기가 이제 주가 이제 폭등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주가가 10배에 못 미치는 상승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가파른 그런 상승세가 발생했었죠. 뭐 바닥에서 따지면은 그 10배 이상 올라왔었고요. 이때 이제 올라간 것 자체가 적자였어요, 이 당시에는. 실적이 적자였습니다. 근데 주가가 폭등한 거죠. 왜냐면 앞으로 5G 설비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것을 선반영하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좋아진 거죠.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뭐 1,700억, 1,500억 이 정도 영업이익 낸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선반영을 했는데 향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시가총액을 설명하려면 2조 정도는 영업이익을 달성해 줘야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 2년 뒤에 2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와 개인 투자가들의 싸움이 지금 굉장히 거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KMW의 과거 모습이에요. 요게 이제 실적이 요 당시에 보시게 되면은 적자였다가 이때 흑자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미리 올라간 겁니다. 미리 올라갔고 그 이후에 실적이 좋아진 거죠. 실적은 과거치니까 그 이후에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밀려 내려간 거고요. 자, 에코프로는 현재 영업이익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나왔어요. 6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는 한 9천억에서 1조 정도 잡는다라면 1년 동안에 한 30%에서 50% 정도의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실적이 그러니까 상승이 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증가율이에요. 절대적인 수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률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주가는 상승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이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직 1분까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는 당분간은 고공에서 계속 맴돌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말에 나왔던 이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죠. 세계 리튬 생산 2위, 매장량은 1위 업체입니다. 나라죠. 바로 칠레입니다. 리튬 국유화를 발표를 했어요. 워낙 지금 자원민족주의가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민간 기업 지분 투자 가능성은 열어뒀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업들의 계약 파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또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합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리튬 규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뭐 매장량이 1위긴 합니다만은 세계 10위의 리튬 매장국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는 이미 리튬을 국유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미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예전에 그 오펙처럼 우리가 이제 리튬을 미래의 석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리튬 규가를 했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리튬을 이제 전략 강물로 지정하고 채굴권에 대해서 기업들의 채굴권을 중단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미 지역은 지금 리튬 개발을 다른 나라라든가 이쪽에 주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움직임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석유 리튬입니다. 지구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은 0.00% 이하입니다. 그리고 미국, 칠레, 호주, 캐나다, 중국 이런 국가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요. 최근 이제 볼리비아의 이제 우유니 사막에서 550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삼각지대 즉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이 삼각지대의 지역이 매장량의 70%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리튬 원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튬의 생산 방식 한번 볼게요. 하드락 방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광물을 캐는 방식이죠. 이렇게 화면 보시면 이제 땅을 막 파가지고 리튬 광석을 가지고 캐서 거기서 이제 리튬을 재련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염호란 얘기를 많이 않습니까? 브라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염호라고 하면 이제 바닷물 같은 게 되겠죠. 호수인데요. 호수인데 이제 예전에 그 바다였던 이 지역이 갇히게 되면서 이제 염호가 되는 건데 이 염호에 이제 리튬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호에 물을 가두고 이걸 이제 소금처럼 증발시키게 되면 이렇게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리튬을 분리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 향후에 생산 비용은 좀 낮다
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이런 기업들이 이런 염호를 많이 인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리튬 가격이 엄청 났습니다. 50, 5천, 6천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중국 위안화로 표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60만 위안, 50만 위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17만 위안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뭐 3분의 1 토막 이하까지 떨어졌죠. 자, 이렇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리튬 가격 상승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했다면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주가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리튬 뭐 관련된 종목들은요, 떨어지는 와중에도 계속 폭등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IRA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IRA에 대한 내용들이 다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호재보다는 악재로 인식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올 것도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리튬 가격도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리고 뭐 칠레가 국유화한다. 이것도 악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국내에서 이 칠레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폭락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CATL이 리튬 가격을 인하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많은 또 기업들이 채굴을 시작했고 리튬 채굴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없었던, 잘 몰랐던 그런 광산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인도에서도 매장량 2위 정도라 이렇게 광산이 좀 발견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지역 자체가 인도의 땅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이라든가 중국 이런 분쟁 쪽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발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리튬 채굴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죠. 뭐든지 주가는 그렇습니다. 수요 공급이죠. 가격은 수요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고 있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이제 폭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 시가총액 200억 달러의 종목이 하루에 10%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앨버말이라는 기업이에요. 글로벌 1위의 리튬 생산 업체입니다. 리튬. 이 업체는 염호하고 광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요. 칠레에는 염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삼각지대 보면 볼리비아에 우유니 사막이 있잖아요. 소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염호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칠레인데, 이 칠레에 이제 염호를 가지고 있고 호주에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앨범말이 국유화에 대한 칠레의 그런 국유화에 대한 선언 이후에 가장 직격탄을 맞으면서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앨범말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안 좋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앨범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한두 번 더 떨어지면 저가 매수기가 아니겠냐. 왜냐하면 최근에 리튬 가격, 선물 가격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칠레가 국유화를 발표하게 되면서요. 근데 당장 앨범알의 그 칠레의 사업권이 계약이 뭐 무효되는 건 아니거든요. 향후 10년 정도까지는 이상은 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인한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경우는요, 아르헨티나하고 네바다 쪽에서 세 가지 정도의 리튬 자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칠레 쪽이 아니다 보니까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영향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리튬 강산 개발 기업 하나입니다. 포스코는요, 아르헨티나 쪽에 개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호주에 개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호와 광산 뭐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는 뭐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반대로 수혜면 수혜지 피해라고 보기 좀 어렵겠죠. 자, 그다음 지에논 에너지 업체 같은 경우는 리튬 트라이앵글 지역, 그러니까 이쪽이 약간 조금 불안하죠. 지에논 에너지. 최근에 이제 리튬 트라이앵글 지역, 그러면 볼리비아, 호주, 칠레 지역이거든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요게
이렇게 좀 공통된 지역이 되겠는데 이쪽은 조금 불안할 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자원 민족주의니까 그러니까 지원 에너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양이라는 업체는 콩고하고 리튬 개발 MOU를 체결한 기업입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LG 이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온, 또 호주와도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칠레 여물을 공급하고 있는 SQ 관련 기업들하고 좀 이 리튬 채굴, 리튬 이 공급 계약을 맺었던 기업입니다. 뭐 큰 영향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모신 소재가 또 보시게 되면 미국 텍사스 지역에 리튬 독점 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큰 부담 없고요. EID라는 업체는 최근에 이제 네바다 지역 쪽에 MOU를 체결하면서 올라왔는데 뭐 여기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빠지진 몰라도 칠레라는 이 부분 때문에 또 추가로 하락하기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은 뭐냐? 일단은 자원민족주의가 계속 이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칠레, 뭐 아르헨티나, 뭐 다른 또 만약에 뭐 시계에서 콩고라든가 뭐 이런 다른 국가들까지도 이 국유화를 선언한다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좀 자원을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폐배터리에 대한 성장이 더 커질 수 있다. 폐배터리에서 수산화리튬을 정제내는 채굴해내는 이런 사업은 또 중장기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국가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기업들은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뭐 호주, 인도. 최근에 이제 제이스코 홀딩스라는 업체, 제이스코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이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필리핀 지역이에요. 이 업체는 필리핀 지역에 니켈 강사, 니켈 강사 MOU를 체결하고 계속 실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은 금요일 날 상승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요. 아프간 지역에 1,300조로 알려지고 있는 리튬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조 원을 아프간에 탈레반 쪽에 지원하는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튬 관련 종목들 좀 알아봤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주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빠지는 게 뭐 이상하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라는 업체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저점이 일단 절대 이 대장주들은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이 진행되면 또 반등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20에서는 깨지면서 한 요 가격대에서는 그러니까 50만 원 상단 쪽에서는 또 지지력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전에 발생했던 그 80만 원대 이 고점, 자 이거를 탈환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만큼은 일단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너무 가자평가돼 있고 또 공매도에 추가 하락하면 또 공매도가 더 달려들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50만 원대 총 초반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70만 원대 근처까지 한번 또 튀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도마라 TV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